안녕하세요. 오늘은 21대 총선 부정 논란에 불을 지핀 미시간 대학 월터 미베인 교수의 페이퍼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와세다 대학의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정훈 박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미베인 교수에게 한국에서 최근 치러진 총선이 부정선거인지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의뢰했음을 밝혔습니다. 미시간 대학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이 의뢰에 혼쾌히 응했고 이 포렌직스라는 선거 부정 감식 패키지로 분석에 착수한 결과 21대 총선에 부정이 있었다는 분석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포렌직스는 미베인 교수가 직접 제작한 선거 부정 감식용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많은 우파 유튜버들이 이 보고서에 대해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을 취했죠. 이봉규 TV입니다. 세계 최고 선거 탐지 전문가 월터 미베인 교수 논문 깔끔 정리라고 적어놓고 썸네일 사진에는 문재인 하야하라 이젠 끝났다 라고 되어 있죠. 가로세로 연구소입니다. 트럼프가 움직였다. 미베인 논문 의뢰자는 CIA?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논문 의뢰자는 정훈 교수 아닙니까? 다른 보수 성향 유튜버들도 미베인의 논문을 요약해준다면서 제목을 한국 총선은 사기라고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미베인 교수가 이번 21대 총선을 사기라고 언급했다는 얘기죠. 과연 미베인 교수의 페이퍼에 그렇게 적혀 있을까요? 제가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해 본 결과 놀랍게도 미베인 교수는 21대 총선이 사기라고 단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베인 보고서에 환호하는 저 유튜버들 중 누구도 정작 그 보고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보시는 화면은 미베인 보고서의 표지입니다. 제목이 아주 자극적이죠. 한국 2020년 총선의 사기라고 적어놨죠. 제목만 본다면 이번 총선은 부정선거라는 강한 확신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제목의 자극적인 느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자, 첫 장부터 보겠습니다. 이 포렌직스, 즉 본인이 제작한 부정선거 감식 앱에서 말하는 프로즈라는 용어에 대한 오해를 경고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프로즈는 우리말로 사기를 뜻하죠. 저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기라고 번역하는 대신 그냥 프로즈라고 부르겠습니다. 미베인 보고서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포렌직스에서 말하는 프로즈는 악의적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적인 정치 활동, 특히 유권자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 얼마나 프로즈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알 수 없고 이 점에 현행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본 보고서에 나타난 통계적 발견들은 추가 정보와 무엇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추가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통계적 발견들만 가지고서는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프로즈가 사기라고 번역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문구만 보더라도 유권자의 전략적 행동에 의해서도 프로즈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죠. 예를 들어 이번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몰린 반면 상대적으로 통합당 지지자들의 사전투표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통계학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결과로서 이러한 인간 행위의 결과를 통계적인 패턴 분석으로 예측하기란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미베인 교수는 초장부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이 사전투표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몰렸을 리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미베인 페이퍼를 전혀 읽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미베인이 과연 자신의 페이퍼가 한국 총선이 사기라는 증거로 쓰인다는 사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미베인은 초장부터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이 페이퍼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뻔하겠죠. 미베인 교수는 이 보고서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의혹을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은 이 보고서의 결론이 하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보고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다른 결론을 제시합니다. 의혹 제기자분들은 여기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시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이득을 봤다 라고 가정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각 지역구의 1위 후보, 즉 최다 득표자가 이득을 봤다 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부정행위를 통해 이득을 본다는 가정하에 모델을 돌린 결과가 하나 있고, 각 선거구의 1위 후보가 이득을 본다는 가정하에 모델을 돌린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각 모델의 명칭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민주당 이득 모델, 두 번째 모델은 선거구 1위 후보 이득 모델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편의상 첫 번째 모델을 민주당 이득 모델, 두 번째 모델을 1위 후보 이득 모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베인 교수가 두 가지 모델을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미베인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선거 부정 의혹들이 민주당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소선거구제의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원칙적인 방법은 각 선거구의 1위 후보가 부정 행위를 통해 잠재적으로 이득을 취했음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베인 교수는 민주당만 부정행위를 했다는 가설만 따져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소선거구제를 따르는 선거 결과를 분석할 때는 원칙적으로 소속당에 관계없이 1위 후보 이득 모델도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모델은 각각 다른 결과를 내놓습니다. 민주당 이득 모델이 한국의 대다수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결과를 산출하는 반면 1위 후보 이득 모델은 대다수 의혹 제기자분들의 기대와는 딴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 두 가지 모델을 돌려서 나온 결과 차트입니다. 왼쪽이 민주당 이득 모델의 결과고 오른쪽이 1위 후보 이득 모델의 결과입니다. 각 모델에서 산출된 결과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미베인 교수는 각 모델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민주당 이득 모델에서는 민주당 표의 10.43%가 부정표로 나타났고 1위 후보 이득 모델에서는 각 선거구 1위 후보가 얻은 표 중 7.26%가 부정표라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각 모델의 결과값에 대해 미베인 교수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보시는 화면은 이 보고서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결론부를 번역했는데 각 구절에 번역된 것을 읽고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부정투표 발생은 선거구마다 차이를 보인다. 집계 단위별로 계산된 프로즈의 숫자는 보충 파일에 나타나 있지만 나는 1위 후보 이득 모델의 결과에서 나온 선거구 단위로 집계된 부정표 숫자를 사용하여 각 선거구에서 당락을 확실히 바꿀 만큼 충분한 부정표 수가 나왔는지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모델인 1위 후보 이득 모델을 통해 어떤 지역구가 당락을 뒤집을 만큼 부정표가 많이 나왔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236개 지역구에서는 당락이 바뀔 만한 부정표 수가 나오지 않았으나 16곳에서 당락이 바뀔 만큼 충분한 부정표 수가 나왔다. 이 중 9곳은 민주당 후보 승리 지역이고 6곳은 통합당 후보, 나머지 1곳은 무소속 후보가 당선된 곳이다. 자, 쇼킹한 얘기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 절대 다수가 민주당의 선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1위 후보 이득 모델에 의하면 통합당 승리 지역 6곳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민주당 이득 모델의 결과와 상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1위 후보 이득 모델은 대다수 의혹 제기자들의 기대와는 다른 결론을 제시합니다. 통합당 후보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는 얘기죠. 물론 민주당 이득 모델이 딱 의혹 제기자들의 취향에 맞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미베인 교수가 두 모델 중 어느 쪽을 지지할까요? 놀랍게도 미베인 교수는 두 모델 다 틀렸다는 말을 합니다. 두 모델 중 어느 것이 나을까? 맞는 모델은 없다는 일반론은 차치하고서라도 엄밀히 말하자면 두 모델 다 틀렸을 것이지만 일부분은 쓸모가 있다. 두 모델 다 틀렸지만 일부는 쓸모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이해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건 미베인 교수가 둘 중에 어느 것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더 당혹스러운 건 이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만일 민주당에게만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 1위 후보 이득 모델은 민주당이 아닌 후보들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인도할 것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민주당 2등 모델이 맞다면 1위 후보 2등 모델은 틀렸다는 얘기죠. 두 모델의 결론이 상충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의 설명은 더더욱 당혹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1위 후보들만 선거 부정으로부터 이득을 취한 것이라면 민주당 이득 모델은 잘못된 결론을 유도한 것이 된다. 또는 아마도 다른 후보들, 즉 각 지역구에서 1위 후보뿐 아니라 여러 명, 이를테면 2위 후보, 3위 후보 등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이라면 두 모델 다 잘못된 결론으로 유도한 것이 된다. 물론 아무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 밖에 뭔가가 일어난 것일 수도 있다. 자, 저는 이걸 보고 솔직히 미베인 교수가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자들을 농락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1위 후보 2등 모델이 맞다면 민주당 2등 모델이 틀리다는 건 정말 하나마나한 소리죠. 그런데 진짜 당혹스러운 건 두 모델 다 틀렸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아무런 부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적혀 있어요. 미베인 교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않은 겁니다. 두 모델의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다는 것만 제시했을 뿐 이에 대한 해석과 결론을 대단히 불확실하게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이 맞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모델이 맞을 수도 있고 두 모델 다 틀렸을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선거 부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지 않습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솔직히 이런 소리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들은 미베인 보고서가 한국 총선이 사기라고 단정한 것처럼 선동을 하고 있죠. 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자기 페이퍼 가지고 이렇게 단정하지 말라는 주의사항으로 채워놨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이 이 포렌직스에서 말하는 프로즈가 악의적 행동의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보고서 첫 페이지에 나온 말을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이 밑에 나온 얘기들은 이 포렌직스에서 프로즈로 감지된 것들이 실제로는 부정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아주 장황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는 첫 페이지에서 강조해 놓은 걸 재활용하는 걸로 마무리합니다. 자, 처음과 끝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음 부분과 끝 부분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문학에서는 수미상관법이라고 하고 논설문에서는 양괄식이라고 합니다. 수미상관법, 양괄식은 주제를 앞뒤로 강조하고자 할 때 쓰죠. 미베이는 뭘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프로즈의 의미가 꼭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처음과 끝에서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있죠. 정리하겠습니다. 미베인 교수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혹 제기자들의 입맛에 맞게 민주당이 다 해먹은 부정선거일 수도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골고루 해먹은 부정선거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런 부정행위가 없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베인 교수가 말하는 어법을 빌려와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베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이번 총선이 사기야 라고 단정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미베인 보고서를 전혀 읽지 않았거나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거나 이해를 했지만 불리한 부분은 누락시키고 모른 척하고 있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